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4월에는 그냥 2차 전지 이 기업을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재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1순위로 사모으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유튜브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올해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차전지 어떤가요? 사실 2차전지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현재 31%가 넘게 빠지면서 하락한 주식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S&P 500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엔비디아 순입니다. 즉 AI 열풍으로 인해서 AI 인프라나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업체는 한국 투자들이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테슬라로 올해만 무려 31.25%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내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폭락한 그룹이 바로 보잉인데 그 보잉보다도 테슬라가 하락률이 더 높았습니다. 보잉은 하락률이 27.55%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터진 기업보다도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커다란 악재가 없이도 하락할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에 사람들이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테슬라가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서 이 하락 자체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시장 성장세가 둔화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메인 공장이죠. 모델 Y와 모델 3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내수용을 비롯해서 수출용 자동차를 함께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 공장입니다. 그동안 주 6일 반 근무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달 들어 앞으로는 주 5일제로 직원 근무량을 줄여서 차량에 대한 생산 조절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요. 중국에서 현재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격 대비해서 BYD보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테슬라에 대한 혁신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중국 내부에서 평가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올해 초부터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출하량의 53% 정도만 현지 시장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60%에서 80%까지 중국 시장에 전달이 됐었는데 중국에서의 인기 자체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현재 중국 시장이죠. 침투율이 벌써 30%입니다. 30%가 전기차를 타고 70%가 일반 내연기관차를 타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중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제2의 테슬라로 기대했던 기업들도 전부 다 힘듭니다. 테슬라에 도전장을 냈던 EV 후발 업체들이 큰 영업 손실을 입으면서 고전하고 있는 등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촉진과 공장 증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평가죠. 즉 경쟁 업체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고 못 살아남는 기업들이 더 빨리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냥 제2의 테슬라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했죠. 대표적으로 리비안, 루시드, 피스커 등이 있고요. 포드와 토요타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을 밀어낼 수 있는 기업들로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GM을 능가한다, GM과 비등비등하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죠. 현재 가격 경쟁이 길어지는 만큼 전기차 산업의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중국 기업들이죠.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LFP 배터리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이번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며 이익 전망이 개선되자 중국 전기차 ETF가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CATL이나 비아디 그리고 리튬의 배터리 기업인 이브 에너지 등을 담은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ETF는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10%의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한 달 새에 외국인들이 수백억 원을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번에 중국에서 소비 진작 정책이 나오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에 대한 호재로 작용한 것도 한몫한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중국의 정부는 지금 노후 자동차를 포함한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개하면서 현재 중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은 강점이 대표적으로 수직 계열화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부터 배터리,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현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4분기 기준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과거에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머스크가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이 블룸버그 TV에서 있었던 사회자가 머스크에게 비아디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기술이 그닥 강하지 않다라고 비웃으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미국에 진출할 경우 다른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를 거의 파괴할 것이다. 즉 중국에 대한 파급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 자체가 더 커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머스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국가별 자동차 수출량을 보면은 한국이 4위, 독일이 3위, 일본이 2위, 그리고
중국이 1위에 등극합니다. 2022년도에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자동차 수출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023년도에서는 일본마저 제끼면서 정상에 등극을 했죠.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시장의 경쟁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LFP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국내 중견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직접 개발한 LFP 배터리를 실제 배품에다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전기차용 LFP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삼성 SDI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00% 받지 못해서 현재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개편안에서를 보면은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따져서 가치가 낮은 배터리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중국산 LFP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견제하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조금을 못 받고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업들이 LFP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SK온에서 LFP 배터리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SK온은 기존 LFP 배터리보다 성능을 높인 윈터프로 LFP를 이번에 공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가 저온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만 윈터 LFP 배터리는 저온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배터리를 뜻하고요. SK온은 이미 LFP 배터리는 이미 내부 개발을 마친 상태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진행해서 중국이 현재 LFP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과 가격 경쟁부터 다양한 경쟁을 하려면은 가격은 당연히 비슷할 정도로 저렴해야 되고요. 충분히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번 이 기술력은 충분히 중국 기업들을 경쟁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번에 지난해 기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대수가 약 1,407만 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약 60%, 840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이게 내수 시장에 대한 포화가 점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 포화로 인해서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배터리가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LFP 배달 기술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에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나 그 윗단계의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탑 머티리얼은 최근 국내 최초 LFP 양극재 개발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최근은 아니죠. 국내 최초로 LFP 양극재를 완료한 기업이고요. 내년 초 LFP 양극재 양산을 목표로 최근에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LFP 양극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바탐 머티리얼이 이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가 배터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적용을 전면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아디와 테슬라가 LFP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바로 탑 머티리얼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앞으로 반드시 성장하는 이 LFP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가 2차 전지 기업이 아닌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이슈와 그 수혜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해당 설치 버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운로드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버튼,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버튼 눌러주신 상태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때 여러분들께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걱정 전혀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집을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 놓은 리포트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리포트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핵심 자료집 말고도 제가 직접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부터 다양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급등 추천주 콘텐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나오죠.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 시장에서 매일매일 급등주들 나옵니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